조선 헌종 때 선비 정학유가 1년 절기를 노래한 농가원령가를 보면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봄나물로 건강을 지키곤 했습니다. 경칩과 춘분을 지내는 2월입니다. 산채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쓴박이며 소루쟁이 물쑥이라. 달래김치 냉이국은 입맛을 돋우니 본초 강목 참고하여 약재를 캐오리라. 초은집에 거리낌 없이 값진 약 쓰겠느냐라면서 나물이 약보다 귀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철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높여준다는 다양한 봄나물. 지금 만나보시죠. 모진 겨울을 견디며 그 쌉쌀한 향기만큼이나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봄나물. 봄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풋풋하고 싱그러운 보약 밥상을 만나본다. 집 앞 텃밭 관리에 한창인 김경환 씨. 텃밭에 푸른 빛을 띠는 것은 일명 곰보배추로 불리는 뱀차적이다. 코를 자극하는 강한 향 때문에 그동안 잡초로 여겨진 나물이다. 소한테 갖다 먹이면 소도 안 먹던 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 풀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곰보배추를 접하고부터 가족들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낀 김경환 씨는 곰보배추를 밭에서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그 제초제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산 곰보배추는 구경하기가 힘들어서 직접 이렇게 밭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씨 어머니는 곰보배추를 먹기 시작한 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 해관이가 또 할머니들 감기 들어서 뭐 큰 병으로 가야 낫네 어쩌네 해도 저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려요. 같이 그 밥을 해주고 이렇게 저기 같이 먹고 이게 놀아도요. 즐겁게 1년 12달 중 8달은 감기를 앓았다는 조카 현진이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까지 호전됐다. 6개월 동안에 한 두세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그 진물음이 상당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진물 나고 뭐 빨갛게 긁어서 거시 하는 게 조금씩밖에 안 나타나고 상당히 완화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쓴박이나 고들빼기만큼 써서 연할 때 무쳐 먹는 것이 좋다. 조금 더 자라면 쓴맛이 훨씬 강해지는데 김경환 씨 가족은 말린 곰보배추를 물에 넣고 끓여서 수시로 마신다. 식수 대용으로도 좋고 생나물보다 쓴맛이 덜해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 이제 바쁘니까 그냥 물만 끓여 먹고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요 밥물 이렇게 해서 좀 나서 끓여서 이렇게 먹고 된장도 이렇게 끓여서 먹고 그래 이물로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 곰보배추가 빠질 수 없다. 오늘도 김경환 씨 가족은 곰보배추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계속 먹이면 아토피도 완전히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생각에서 계속 먹일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곰보배추에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일까? 최근 한 대학이 곰보배추의 항염증과 항알레르기 효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너무 높으면 염증이나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산화질소 수치를 정상에 가깝게 떨어뜨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 물질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확인했다. 산나물에는 우리 몸의 그 기능을 조절하는 생체 유용 물질, 즉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섭취를 한다면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생체의 항상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염과 천식을 달고 살았다는 조윤지 씨. 그녀는 생활 곳곳에서 기관지 건강을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다. 미관상으로는 안 좋을지 몰라도 실내에 빨래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빨래를 좀 실내에 넣는 편이에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까다로울 정도로 챙긴다는 조윤지 씨는 봄이 되면 온갖 나물을 상에 올린다. 도라지부터 취일, 방풍까지 모두 기관지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나물. 그 중에서도 두릅은 먹는 방법도 간단하고 향과 맛이 뛰어나 봄이 되면 꼭 챙긴다. 건강한 걸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몸에 좋은 건 쓰다고 하는데 그런 약을 먹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많이 찾고 있어요. 그녀는 올해 3살이 된 딸 하율이 이유식에도 두릅을 넣는다.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했다는 하율이. 잘게 자른 두릅은 쓰지 않아 어린아이도 곧잘 먹는다. 편도 부은 적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고, 콧물도 뭐 코감기가 잠깐 오더라도 하루 잠깐 그러고 이렇게 푹 자고 나면 또 훅 털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염이랑 편도가 가라앉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두릅이나 도라지나 나물덕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릅에는 인삼의 유효 성분으로 유명한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몸속으로 들어온 사포닌은 기관지의 호르몬이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돕는데 이때 호르몬은 점액 분비를 늘려 기관지의 상피세포에 세균 부착을 감소시켜 초기 단계의 감염의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 사포닌은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작용 중에 하나가 비만세포, 이 마스트셀이라는 세포가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 사포닌이 마스트세포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알레르기나 염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그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의 그런 천식이나 염증, 그런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덕유산 자락에 살다 보니 이맘때면 어느 능선에 어떤 나물이 나는지 자연스레 알게 됐다는 나물 박사 김선옥 씨. 오늘도 어김없이 봄나물을 찾아 나섰다. 지금 그렇게 캐시는 게 뭐죠? 민들레예요. 민들레요? 네. 처음으로 지금 캐는데 이걸로 나물로 해먹기도 하고 장아찌도 담아 먹기도 하고 물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나물을 캐기 시작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향긋한 봄나물이 벌써 속풀이로 하나다. 김선옥 씨가 이른 봄에 가장 즐긴다는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해 냉이만큼 빨리 싹을 틔우고 특히 이 즈음엔 쓴맛보다 단맛이 더 강하다. 봄 민들레가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들레는 봄철 황사 시 몸 안으로 흡입되는 유해 물질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나물이다. 실제로 민들레는 유해 물질로 인한 간의 괴사나 스트레스 물질들을 억제시켰고 간의 손상을 나타내는 효소의 수치를 낮추며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까지 나타냈다. 김선옥 씨가 나물을 찾게 된 이유도 나물이 남편의 건강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평소 협심증 등 건강이 안 좋았던 남편. 식단을 나물과 채식 위주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졌다. 조금씩 통증이 가슴에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이제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도 가서 이제 약도 갖다 먹고. 근데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재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죠, 의사 선생님께서. 나물로 효소를 담가 음료나 양념으로 사용하고 뿌리와 잎을 같이 이렇게 드시면 그때그때 장아찌로 담가 1년 내내 즐긴다는 김선옥 씨. 한철을 나는 봄나물이지만 그녀의 밥상에선 예외가 된다. 이건 두릅 순 장아찌, 이건 오가피 순 장아찌, 이건 엄나무 순 장아찌, 이건 곰치 장아찌예요. 근데 오래 두면 두고 둘수록 더 맛있어요. 감칠맛이 납니다. 맛과 자연의 향기로 입맛을 사로잡고 밥상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봄나물. 하지만 나물은 고유의 미량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올바른 조리법을 지켜야 그 맛과 영양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항상 어떤 성분이 좋다고 해서 그 음식만을 많이 드시는 것은 2차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봄나물만 어느 한 종류를 많이 드시거나 즙으로 상당량의 그런 그 봄나물을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식단을 유지하시되 거기에서 야채, 채소의 비율을 봄나물로 대체하는 그런 식단 구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맞고 또 좋은 봄나물이라고 해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칫 건강을 위하려다가 몸을 해하는 독초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곰취와 동이나물입니다. 동이나물은 뿌리를 약초로 사용하지만 잎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곰취는 잎이 얇고 부드러운 데 반해서 동이나물의 잎은 두껍고 더 윤기가 납니다. 다음은 일명 산마늘이라고 불리는 명이나물과 박새입니다. 이 박새는 섭취했을 경우에 구토, 설사,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 박새는 명이나물보다 잎이 길고 주름이 깊습니다. 이 밖에도 쌈으로 많이 먹고 또 참당귀와 닮은 개구리떼나 원추리나물과 닮은 여로는 독성이 강해서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식용나물과 독초를 잘못 구분해서 섭취했을 경우 먹은 내용물을 빨리 토하고 뜨거운 물을 마신 후에 의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독초와 모양이 비슷해서 식별하기가 어려운 산나물은 임의로 먹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